푸득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하다가 이렇게. 타투이스트가 알려주는 타투의 모든 것, 저는 타투이스트 주다스입니다. 타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타투 용어, 타투 제거, 타투 의미 등 오늘 또 한번 타투에 대한 달콤한 꿀팁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타투의 개수가 홀수일 때 행운이 온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홀수 개수의 타투를 받는 게 행운을 부른다는 건가요? 이는 올드스쿨 장르의 유래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옛 선원들이 출항하기 전에 무사기한, 행운, 부적의 의미로서 첫 타투를 받았었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성공적 항해의 증거로 두 번째 타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항해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타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선원들이 세 개의 타투를 받는 것은 무사기환, 성공적인 항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의미하는 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타투 혹은 홀수 개의 타투가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제 오랜 버킷리스트였던 첫 타투를 예쁘게 받았습니다. 물론 부모님 모르게요. 이제 부모님께 타밍아웃 하려 하는데 덜 혼나는 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으시고 그냥 맞으시면 되세요. No! God, please, no! 타투 고통에 대해 검색해보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만 많더라고요. 그래도 더 아픈 부위나 덜 아픈 부위가 있을 텐데 부위별 고통 정도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통증의 척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싶으신 경우 해당 부위에 간지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외부 자극을 쉽게 느끼는 부위들은 통점이나 촉점이 워낙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을 쉽게 느끼는 것이죠. 평소에 간지럼도 잘 타지 않으시고 외부 자극에 굉장히 둔감하신 편이라면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타투 받으실 때 편하실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통증이 덜한 부위는 팔 바깥면, 허벅지 바깥면, 등판 등이 있습니다. 이쪽 부위들은 타투를 받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통증으로 악명이 높은 부위들은 목, 발등, 옆구리 등이 있습니다. 입에 무실 만한 거를, 치아를 좀 보호하실 만한 거를 쓰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옆구리에 받다가 어금니를 너무 꽉 깨물어가지고 어금니가 깨졌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진짜 지금도 어금니가 없어요. 누적 데미지 때문에 바들바들 이렇게 떨면서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푸득 소리가 나요. 호두 깨지듯이. 또 임플란트 값 굉장히 또 비싸고요. 지금 아직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우한 일이 없으시게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프신 부위를 받으실 때는 꼭 뭔가를 좀 준비해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타투이스트와 상담하시다 보면 세션, 발색, 전사 등 처음 듣는 용어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세션은 받는 횟수를 뜻합니다. 3번 나누어서 진행해야 하는 타투라면 3세션이라고 칭하죠. 예약금은 타투 노쇼 문제로 인하여서 타투 견적의 일부를 먼저 선납받는 것을 뜻합니다. 전사는 작업 전에 손님 몸에 판박이처럼 붙이게 되는 일종의 스케치입니다. 전사된 스케치 위에 타투 머신으로 타투를 새기게 됩니다. 발색은 타투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타투를 받으신 지 14일에서 15일 정도가 되시면 선명했던 타투가 일시적으로 탁하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문신 잉크는 진피층 말고 표피층에서도 같이 새겨지게 되어 있는데 표피층에 새겨진 이 잉크가 일시적으로 허물과 같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색이 탁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달 이상이 지나고 나시면 투명층과 같이 진피층에 있던 잉크층이 같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색이 다시 단단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발색이라고 하고 비로소 타투가 완성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첫 타투를 받기에 좋은 부위는 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첫 타투 후에 두세 번째 타투를 고려하시게 될 텐데 몸의 중심부, 코어에 가까운 곳일수록 추후 확장이 용이합니다. 손가락, 손등 부위의 경우 타투를 받았을 때 예쁘시긴 하지만 발색 후 색빠짐 정도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리터치를 받으셔야 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발목이 두꺼워서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로로 긴 구도의 타투를 발목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각적으로 발목을 얇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대놓고 노출보다는 보일 듯 말 듯한 자연스러운 노출을 원하신다면 여성분들께는 허리나 쇄골, 남성분들께는 목 뒤, 어깨, 허벅지 등을 추천드립니다. 소재 선택이 막막하시다면 동물, 여행, 가족 등 타투를 떠나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고, 타투 쉐어 앱, SNS 등을 이용해서 여러 타투들을 둘러본 후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투 주제, 소재 등을 선택하실 때 너무 의미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생 간직하고 싶은 신념이나 추억 등이 있으셔서 그걸 타투로 담아내는 것은 좋지만, 타투를 받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타투 자체가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내 스스로 내 타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타투를 받으신 직후에 연어를 드세요. 연어에 잔뜩 함유된 오메가3는 염증, 붓기 완화 등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천연 진통제 겸 상처 회복제죠. 그 밖에 석류, 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과일도 타투 관리에 굉장히 좋은 음식들입니다. 햇빛에 노출된 부위라면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자외선은 타투의 변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얇게 펴발라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피부에 자극이 강한 화학 성분 선크림보다는 천연 성분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타투는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잉크를 진피층에 남기는 것입니다. 잉크가 진피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침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균을 물리치는 대식세포들이 출동을 해서 타투 잉크를 먹어서 없애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투가 옅어지고 조금씩 희미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타투 제거는 대식세포가 잉크를 먹기 쉽게끔 레이저로 쏴서 큰 잉크를 작게 쪼개는 것입니다. 대식세포가 모든 잉크를 먹어치우게 되면 타투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만 너무 크고 진한 타투는 완벽하게 지우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타투를 위해서 꼭 많이 발품을 팔고 선택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투 쉐어 앱에 접속해보시면 전국 타투 정보 외에도 타투 장르, 주제, 부위, 꿀팁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전문 매거진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타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남으셨다면 꼭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타투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이런 관심들이 저희 타투 쉐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투이스트 주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